음, 우리 집, 우리 동네를 더욱 쾌적하고 따스한 보금자리로 가꿀 수 있는 정비 사업의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 중대한 여정에 앞서 다양한 정비 사업들을 살펴보고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모두들 준비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정비 사업을 알아가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사업은 오래되고 불량한 주택들이 밀집해 있고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규모로 전면 철거하고 아파트 단지로 도시의 기능을 쾌적하게 회복시키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시행 주체에 따라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로 나뉩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민간 재개발은 주민 주도하에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이죠. 공공 재개발은 주민이 조합을 설립한 후에 LH, SH 등 공공과 함께 시행하는 공동시행, 그리고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단독시행으로 분류됩니다. 그럼 재개발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의 물리적 요건을 알아볼까요?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은 노후하고 불량한 주택, 상가 등 건축물이 대거 밀집된 지역으로, 즉 전체 건물 동수의 노후 불량 건물이 3분의 2 이상이면서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로, 공원 같은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접도율 40% 이하, 과소 필지 40% 이상, 호수 밀도 60호 헥타르 이상, 노후 연면적이 3분의 2 이상 중에 1개 이상이 충족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비구역의 지정 요건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으로 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들의 동의 요건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후보지를 선정하는 공모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정비구역 후보지가 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찬성하여야 공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고하는 민간, 공공재개발 각각 공모 내용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들은 공모 신청을 자치구에서 할 수 있고, 자치구에서는 공모 신청 지역들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추천합니다. 서울시는 선정위원회를 거쳐 재개발 구역 지정 후보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다만 공공재개발은 LH, SH가 검토하고 선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계략적인 정비 계획과 사업성을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선정된 후보지는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정비 계획에는 노후화된 구역을 한꺼번에 철거하고 기반 시설, 주택까지 정비하는 계획이다 보니 수많은 내용이 담깁니다. 기본적으로 정비 사업의 구역 명칭 및 면적부터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도시 계획 시설의 설치, 공동 이용 시설 설치, 세대수, 세입자 대책, 건축 계획, 환경 계획, 교통 계획, 경관 계획 등 지역 주민의 삶을 담아내는 계획을 합니다. 이러한 정비 계획안은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입안할 수 있습니다. 입안권자인 자치구는 정비 계획에 주민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공람 절차와 해당 구의회 의견도 청취합니다. 이후 구청에서 정비계획안 심의를 서울시에 상정하면 서울시는 이를 검토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정비계획이 결정되며 이후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사업은 재건축입니다. 도로 등 주변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주택들이 낡고 오래되었을 경우 새로운 아파트를 지어 단지를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의 사업 주체 역시 앞서 보신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민간과 공공으로 나뉘고 있답니다. 재건축 사업 구역 지정이 가능한 요건을 알아볼까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노후화되고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또한 주민동의 10%로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결과가 D 또는 E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요건이 갖춰지면 정비계획안 위반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구역 지정 절차는 앞의 재개발과 동일합니다. 반면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SH, LH와 주민이 공동 또는 SH, LH 단독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주민 1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업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민간 사업으로 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에 공공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부지의 소유권을 수용 방식으로 넘겨받아 확보하고 토지 등 소유자 중 현물 보상 대상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택지 개발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이해를 위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볼까요? 도심 공공주택 사업의 유형은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역세권 지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이상이어야 하면서 과소 토지가 30% 이상이거나 호수 밀도 50헥타르, 주택 접도율 50%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용도 지역은 2, 3종 일반 주거, 준주거 지역이어야 합니다. 준공업 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과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이상, 역세권 지역에서는 5,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과 역세권 반경 350m 이내로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60% 이상이고 2, 3종 일반 주거, 준주거, 일반 근린 상업 지역이어야 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세 가지 유형 모두 절차가 기존 재개발, 재건축과는 조금 다른데요. 지자체가 국토부에 후보지로 제안하면 사업의 적정성을 지정권자인 국토부가 검토하여 예정지구로 지정합니다. 그러면 예정지구 지정 후부터 1년 경과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및 토지 면적 2분의 1 동의하면 지구 지정이 확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축 건물과 낡은 건물이 뒤죽박죽 혼재되어 재개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리 동네는 어떻게 할까요? 신축 주택으로 인해 재개발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노후화된 주택에서 살기는 쉽지 않겠죠. 모아주택은 필지별로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가로주택, 자율주택형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유형별 사업에 대해 지정 요건과 주민 동의율을 알아볼까요? 가장 작은 단위의 사업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합의하여 진행 가능한 자율주택형 모아주택은 두세 개 필지 단위의 단독주택 18호 미만, 다세대, 연립은 36세대 미만, 단독 다세대 혼합은 36채 미만인 경과 연수 20년 기준, 노후 건축물 57% 이상이 가능합니다. 주민 10분의 8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종전의 가로는 유지하면서 자율주택형보다는 규모가 큰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은 2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단독주택 10호 이상, 다세대 연립 20세대 이상, 단독 다세대 혼합 20채 이상인 경우 경과 연수 20년 기준, 노후 건축물 57% 이상이 요건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또는 주민 합의체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도로와 기반시설이 양호한 구역에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죠.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에 노후 연립,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고 경과 연수 20년 기준 노후 건축물 3분의 2 이상이 요건입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 4분의 3이 동의하거나 주민 합의체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재개발 정비사업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5,000제곱미터 미만 소규모로 주거 및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이며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이 요건입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유형별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즉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10만 제곱미터 미만, 노후도 50% 이상의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고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형,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사업 요건 완화가 가능해집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선정되려면 자치구 공모 방식과 주민 제한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치구 공모 방식은 매년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에서 20개소를 선정합니다. 자치구에서 시에 사전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 결과를 시에서 구에 통보합니다.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으로 선정된 후에는 자치구에서 구역 내에 각 모아타운 유형별 사업을 계획합니다. 주민 제한 방식은 수시로 신청하고 자치구와 시가 자문 절차를 거쳐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자치구 공모 시 관리계획 수립비 등 기반시설 조성비가 일부 지원이 되지만 주민이 관리계획을 제안할 경우는 지원비는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소규모 주택정비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자치구에서 시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을 하게 되고 시에서 검토를 거쳐 주민 공람과 심의를 거쳐 관리계획을 고시합니다. 마무리에 앞서
정비사업 유형별 사업 요건과 면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검토하셔서 적절한 정비사업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의 동네를 더욱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비사업을 유형별로 요모조모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건과 절차들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업별 부서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